안녕하세요. 2023년 전라북도의회 새해 첫 회기 마무리에 5분 발언을 준비한 지난선거구 전용태 의원입니다. 자폐와 지적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고 그중 도전적 행동이 심한 친구들을 체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이 보이는 도전적 행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해, 공격적 성향, 성적 어려움 표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다른 장애인들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매번 거부당하기 때문에 온전히 가정에서 이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 가족들은 일상을 잃어가며 동반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입니다. 그간 전북은 자체적 노력은커녕 복지부 지침을 핑계 삼으며 이제까지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고민하고 있는 체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체계적 케어를 받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있는 이 친구들을 위해 전라북도 체중증 발달장애인 특화형 보호시설 설치 및 확충을 촉구하려 합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우리의 일상처럼 보통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정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권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선거구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이 중 발달장애인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장애인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저희 세 가지 질문에 선뜻 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본 의원의 발언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장애인을 등급으로 구별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15개의 유형으로 나눈 후 심한 정도, 심하지 않는 정도로 구분하고 있고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은 2021년 기준 265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입니다. 이 15가지 장애 유형 중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지적장애와 자폐입니다. 이 두 유형을 발달장애라고 지칭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도전적 행동이 강한 친구들을 체중증 발달장애인이라 말하는데 이 친구들은 자해나 다른 친구들에게 폭력성 그리고 성적 어려움 등을 덜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같은 시설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성인이 된 후로는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받아주기는 곳이 없기에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특화형 주간 보호시설 부족은 이번 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체중증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연이은 동반 자살 사건이 이전보다 배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는 부모의 마음이 감히 가늠되지는 않을 정도입니다. 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많은 체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등에서 거절당했던 경험을 담담하게 배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현실은 아니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 복지 시스템이 전혀 닿지 않는 체중증 발달 장애인 문제를 알아보던 중 전북도의 장애인 복지과의 답변이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지정 권한은 시군에 있었고 보건복지부가 체중증 발달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도내 수많은 체중증 발달 장애를 가족으로 둔 가족들의 절규에도 이처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도가 체중증 발달 장애를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보건복지부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는 시간 동안 가까운 광주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TF팀을 꾸려 2021년 체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며 전국 사업의 롤 모델로 자리 잡았음을 물론 이런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보고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체중증 발달장애를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의 설치와 확충은 우리 도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북도가 충분히 지원한다고 말하는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를 비롯한 군단위 지역에서는 활동 지원이 구해지지 않아 바우처 사업은커녕 부담은 여전히 가정에 있었습니다. 특히 체중증 발달 장애인의 경우 보조인과 유대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지원 사업을 두고 체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수요자 관점에서 도구 지원 사업에 적절한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 체중증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이 원하는 것은 현금 지원도 아닌 평범한 삶입니다. 지사님, 보건복지부가 광주 체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 돌봄 센터를 24년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지금처럼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외면하며 기다리실 것입니까? 본 의원은 체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용성 있는 지사님의 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3,000여 명이 넘는 발달 장애인들과 이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음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체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의 설치와 확충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